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전매 차익만 취득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한두환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 및 이를 잠탈하는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강행법규로서 이를 위반하거나 잠탈하려는 목적의 법률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부인됩니다. 대상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 및 추후 제3자에게 매도 시 매매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해당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 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오늘은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리를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계약으로 보아 확정적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아가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당사자들의 각 청구, 매매대금 반환, 소유권 이전 등기,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청구 등이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살펴보아서 토지거래허가 제도와 관련된 법률관계의 실무적 시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었고 피고는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두 차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각 매매 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매수인인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대신 매매 목적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약정에 따라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일부 부동산이 이미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및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한두환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잠탈 목적의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무효가 됩니다. 여기에서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행위에는 정상적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허가를 배제 잠탈한 계약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는 것으로 인정된 근거. 이 사건의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당초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는 매매계약으로 인정되어 무효라고 판단을 받았는데요.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들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인지. 원고와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전매 차익 취득의 목적. 계약의 핵심 내용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추후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시 정산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매매 계약과 달리 소유권 취득보다 전매 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보여주는 특약사항이었습니다. 허가 신청 노력의 부존재.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허가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할 의사 없이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 차익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이는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고 이미 소멸시효도 도과하여 매매대금의 반환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법원도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패척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원고는 이와 같은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반환을,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였으나 각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패척한 것입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이상 이행불능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문제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회피하고 근저당권 설정 및 제3자에게 매도 후 전매 차익을 정산하는 약정의 사법상 효력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문헌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계약 이행 과정 등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의 허가 잠탈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입법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회피하여 전매 차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의 탈법 행위에 대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제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와 관련한 분쟁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